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오르는 독해 쉐도잉 시간입니다. 테스트 17번 해볼 차례인데요. 17번은 아동 문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동 문학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아동 문학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콩쥐팥쥐를 읽으면서 자랐잖아요. 선생님 콩쥐팥쥐를 읽으면서 자랐는데 요즘 애들은 그 디즈니 공주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랄 수도 있지. 그 선생님도 뭐 디즈니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되게 재밌는 것들 많잖아. 라푼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 문학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 문화 거를 가져올 때 과연 주인공의 이름을 번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죠. 아동 문학을 쓰고 있는 그 아동 문학 번역에서 굉장히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래요. 예를 들면 재밌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스파이더맨이라는 그게 아동 문학 영화가 아니고 아동 문학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가져올 때 그냥 스파이더맨이라고 쓸 것인가, 성인이 읽는 책이었다면 그냥 스파이더맨이라고 쓰겠지만 우리 아동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그게 영어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영어를 아직 모르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애기들 생각에 이건 무슨 언어예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미인간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그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랑 너무 맞지 않는단 말이야. 거미인간 하는 순간 다가오지 않잖아, 우리에게. 그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as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whereas는 반면에 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characters' names are rarely changed. 자,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거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데요. 어디에 있어서? in translation. 번역에 있어서 of adult fiction이니까 성인의 어떤 fiction, 성인 소설, 성인의 소설에 있어서는 캐릭터 네임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데요. translators, 번역가는요, writing for children, 자,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그런 번역가들은요, often adapt them, for example, by using equivalent라고 나왔는데, 자, for example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often adapt부터 봅시다. 우리 adapt의 뜻은 뭡니까? adapt는 원래는 적용한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개조하다, 맞추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쵸? 개조하다, 맞추다, 뭐뭐에 맞게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맞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치? 맞게 맞춘대. 그럼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them이 의미하는 거? 앞에 나온 characters names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온 characters name이 되겠습니다. names. 그치? 복수니까. 그거를 개조한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y using equivalent인데요. equivalent도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것이라고 외우면 돼요. equivalent 하면 어디에 상응하는 것, 대응되는 것, 상응하는 것, 대응되는 것. 그쵸? By using equivalents in the target language. 그 target language, 목표 언어에 있는, 예를 들면 such as Hans, John, Jean, William,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Guillermo, 그치? Guillermo, Alice, Alicia 이렇게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언어를 조금씩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target language라는 말은 목표 언어예요. 목표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우리나라 말이 목표 언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됐죠? 이제 목표 언어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언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국 아이들한테는 한국어가 목표 언어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야. 한스라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오는데 한스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한스랑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뭐 한솔로 가지고 온다거나, 그쵸? 이게 비슷한 이름으로 대응하는 걸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sue, 이러한 문제는요,
causes 야기시킵니다. A lot of disagreement. disagreement는 뭐냐면 불일치, 그치? 불일치,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비동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However, 자 그러나라는 말은 여기에 맨 앞에 우리 중간에 컴마 찍고 있는 그러나는요. 원래 문장에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석은 그러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야기합니다. 비동의를요. 왜 그러냐면 since names 이름들이요. are a powerful signal 어떤 신호를 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신호거든요. 뭐에 대한 신호예요? social 사회적인 그리고 cultural context 문화적인 그런 신호란 말이야. 그치? 문화적인 문맥이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if left untranslated 자, 이거 봐봐요.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분사구문. 그래서 여기 접속사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they are 이 빠진 거겠죠? 왜냐면 여기가 주어가 지금 복수니까 they are 이게 빠진 거야. 그래서 if they are left untranslated 그럼 이때 they는 characters name이겠죠. 그쵸? names 그치? 그래서 그 이름들이 남겨진 거야. 어떻게? untranslated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그 이름들은요 constantly 끊임없이 remind는 상기시키다예요. 그쵸? 그 아이들한테 영 리더를 상기시킬 거래요. that 이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표현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런데 이때 of는요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쓰는 거고 of 말고 대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대절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게 대절을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들한테 뭐를 상기시키는 거야? They are reading a story. 그들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자, 이때 set은 p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set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설정되어진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킨단 말이야. 내가 동화책을 읽는데 자꾸 제임스가 나와. 제임스는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는 한국인인데 난 미국 동화책을 읽고 있구나 라고 끊임없이 기억을 하게 되겠죠. Whereas 반면에 the use of an equivalent name, equivalent name은 개조된 name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응되는 name, 그치? 예를 들면 한솔, 한솔이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그 equivalent name을 사용하게 되면요, or 아니면 그 대안적인 대안을 사용하게 되면요, in the target language, 그 target language에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자, 그럼 여기 얘가 지금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이거 or A or B니까 자 여기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묶어줘야겠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묶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묶지 말고 자 얘랑 병렬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지워야겠다. 그쵸? 자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두고 뒤에만 우리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봐요. 자, 대응하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꾼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나왔어요, 지금? 동사는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사용은요, may lead to, 이끌 수 있대요. lead to는 뭐뭐로 이끌다. an incongruous가 나왔는데 incongruous는 여기 나와 있어. 어울리지 않은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와 뭐 사이의 관계? between names, 이름과 setting, 배경 사이에. 이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성이 없지. 우리나라는 궁궐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즈니 동화를 읽은 거예요. 근데 디즈니 동화의 주인공이 우리나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예를 들면 민수야, 민수. 주인공 이름이 민수인 거야. 너무 안 어울리잖아, 일단. 근데 민수가 성의 왕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에 들어가서 민수가 왕자를 만났습니다. 뭐 공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 배경이 서양인데 이름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치? 이런 어울리지 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ditors, 이 편집자들은요, 그리고 translator, 번역가들은요, fear, 두려워합니다. 근데 that 이하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를 두려워하냐? Children might struggle with foreign names. 자, struggle with는 뭔가 고통을 겪다? 이렇게 좀 뭔가 어려움을 겪다라고, 그치? 해석을 하면 돼요. 어려움을 겪다. 고생하다.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국 이름에 대해서. 제임스가 딱 튀어나왔을 때 제임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치? 두려워하는 거예요. thus. 그래서 우리 이 thus는 여기 끼어 들어간 거고, 결국에는 우리 컴마 찍고 ing니까 얘도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주면서. 그런데 giving rise to는 우리 수거예요. 수거. give rise to는 수거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기게 하다. 생기게 하다. 그럼 뭐가 생기게 하다? 딜레마가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딜레마. 딜레마라는 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못 고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딜레마라고 하잖아. 그치? 어떤 딜레마야? That Anthony Bell cites in her translator's note 라고 나왔어. 근데 어떤 딜레마냐면 이 앤시 벨이라는 사람이 cite, 인용한 거예요. 어디에? 그녀의 translator's notebook이라는 어떤 책이 있겠지. 그치? 그녀가 쓴 글이 있을 거야. 그 글에서 인용을 한 거야. 그죠?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the idea. 어떤 아이디어예요. 그치?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behind all this. 이 모든, 이런 문제의 모든 거에 넘어 있는, 그치?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요, 사상은요, 생각은요, is to avoid, 피하기 위한 거예요. putting, 자, avoid는 우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여기 동명사 꼭 나와야 된다는 거. 뭐를 피하기 위한 거냐면 putting young readers,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여기 off가 나왔네. 그러면 off랑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putting off 이렇게 밑에다가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꼭 외워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put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요. off가 나오면 누구누구의 집중력을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걸요. 뭐 함으로써? by presenting, 표현함으로써 them with, 그들은 이 them은요, 이 young readers예요. 아이들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with an impenetrable looking set of foreign names 라고 나왔어. 여기 나와 있어.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세트야. of foreign names. 어떤 foreign names. 그치? 외국 이름의 그 세트는 뭐 번역 안 해도 되고 뭐 굳이 하자면 모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외국 이름들의, 그치? 모음을 제시함으로써 뭐를 막는 걸 지금 뭐를 방해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모두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문제가 다 뭐야? 문제가 외국 이름을 그냥 썼을 때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고, 번역해서 쓰자니 세팅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까요? 그럼 그 뒤에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the moment 하면 어떤 순간에지? 어떤 순간에, they open a book. 그들이 책을 여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그쵸?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모든 아이디어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s the kind of problem, 이것은 일종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the constantly challenges, 항상 도전하게 되는 문제인 거야. challenges 하면은 우리 그 트랜슬레이터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트랜슬레이터를 어렵게 만드는, 그치? 트랜슬레이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of children's literature, 아동 문학의 번역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끝까지 다 해봤는데요. 우리 하나 딱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였냐면 선생님이 바로 흐름 끊기가 싫어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거 딜레마 나온 다음에 이 대시 나오잖아요. 우리 이 딜레마 나온 다음에 나오는 대신 뭐라고 봐야 맞을까요? 딜레마 나온 다음에 나오는 대 뭐라고 봐야 맞을까요?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목적격 관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봐봐요. 여기 인용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치? That Ansible cites. 인용하다. 근데 뭐를 인용하다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지금 비인 거야. cites the dilemma. 그 딜레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근데 그 딜레마가 뭔데? The idea.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이디어, 그 사고예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선 그 사고는요. is to avoid, 피하기 위한 거예요. 뭐를?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를 피하기 위한 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difficulties. 어려움이에요. 그치?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of adapting. 이때 adapting은 우리 어떤 뜻으로 쓰였다고 했죠? 개조하다, 바꾸다, 개명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뭐를 개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foreign na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외국의 이름들을 바꾸는 거예요. 개명하는 거, 개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in the target, 목표하는 우리 언어니까 language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 target language를 우리 이해 잘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가 목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테스트 1의 17번 독해 쉐도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